안녕하세요. 보낸자 시사TV 보낸자입니다. 오늘은 좀 추접스러워서 다루지 않으려고 했다가 정치인의 덕목에 관련된 시사점이 있어서 국힘의 그 당계 논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힘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문제 개정이 한동훈의 가족 명의와 일치한다. 한동훈의 가족 5인의 명의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동일 IP 2개를 가지고 87.6%의 댓글을 작성했다라고 발표합니다. 한동의 가족명이라는 증거로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 그다음에 선거구가 강남구 병이라는 사실, 또 탈당 시점이 4일 이내로 집중되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마지못해서 한동훈이 SBS 뉴스 직격에 출연해서 가족이 당 게시판을 작성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한동훈 특유의 무한루프 변명 논리.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 머리는 좀 굉장히 아픈데 나중에 보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메비우스의 띠 같은 변명 논리를 시전하는 거죠. 1년 반 전쯤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엄청난 비방과 욕설이 올라오니까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서, 익명이란 말을 오늘 많이 합니다.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서 자신의 가족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판하는 사설과 칼럼을 올렸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동훈은 모욕적인 언급이나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혹자들은 그런 내용도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니까 조사가 더 필요하겠죠. 근데 왜 그러면 1년간 침묵을 지켰냐라고 질문하니까 위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익명 게시판에 작성한 것을 실명으로 밝히게 된다면 굉장히 나쁜 사례를 남기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제시해요. 그러면서 이 위법은 아니지만 이 일이 만약에 비난받을 일이라면 자기가 정치인이니까 자기만 비난하라. 가족들은 비난하지 말라.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무한 루프 변명 논리가 나오는 거죠. 자신을 비난하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설파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을 얘기하는 거죠. 관리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니까 자신의 가족은 김병기 가족처럼 엄청난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법적인 그런 내용을 한 게 아니라 그 익명의 게시판에 글 좀 쓴 것 같고 뭐가 큰 문제냐. 위법도 아닌데 소소한 여론 조작이 별거 아닌 듯한 그런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러더니 또 갑자기 장동영 얘기를 합니다. 장동혁이 1년 전에는 자기의 측근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을 얘기했는데 장동혁이 그때는 여러 방송에 나와서 문제없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표가 되자마자 1년이 지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았다는 거죠. 이런 장동혁이 문제가 있다고 장동혁을 또 비난을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음모론을 제시합니다.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민주당의 김병기 전 대표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갑자기 자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김병기 문제가 희석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사건 때마다 자기 문제를 대두해가지고 문제를 희석시키고 있다. 뭔가 음모론이 있는 것처럼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비난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비난받을 일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계속 시전하는 거죠. 정말 이상한 얘기를 들어보면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근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굉장히 메비우스의 띠 같은 논리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죠. 윤석열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란을 저지르고도 자기의 책임을 인정 안 하고 자기의 아주 그냥 그 순간적으로 뭐 면피하려고 또는 뭐 수박 겉핥기식의 사과는 하죠. 그러나 진심 어린 아주 통렬한 반성에서 기인한 그러한 사과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있는 사람. 또 그리고 무슨 회계한 논리를 계속 개발하죠.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뭐 그건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처음 등장했을 때 어땠어요? 왕자 쓰고 등장했잖아요. 한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여러 번, 세 번 이상 왕자 쓰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람 뭔가 무속에 빠졌다.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을 지금 많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청와대에 지금 옮기는데 몇 천억이 들었어요. 자기들 뭐 500 몇 억, 처음에 200 몇 억 얘기하다가 500 몇 억으로 증가됐다가 지금 보면 한 2천 몇 억으로 지금 뭐 기하급수적으로 좀 증가된 액수로 비용이 지금 산출되고 있는데, 왜 청와대로 옮겼는지 정확한 무슨 뭐 소통 얘기를 하면서 소통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정확한 근거를 제시 안 해요. 그리고 의대 증원 2,000명 얘기했는데 왜 2,000명이지 그 근거도 없어요. 또 R&D 투자를 삭감하는데 그 삭감 비율도 근거가 없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12월 3일이 왜 불법 비상계엄을 하는 선포인지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속에 근거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왕자부터 우리가 의심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의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사람 안 찍었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렇게 끊임없이 변명을 하는 사람, 통렬하게 반성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한동훈 어떻습니까? 통렬한 진심 어린 반성이 없어요. 항상 면피하려고 변명하려고 그러고 뭐 수박 겉핥기에 사과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까 항상 빙빙 도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윤석열의 재판을 보면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답답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까? 이런 논리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이 사람 얘기는 그만하고, 결국 왜 한동훈이 정치 조퇴를 해야 되는지. 이 한동훈은 뭐 정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정치 은퇴도 아니죠. 정치 조퇴를 왜 해야 되는지. 만약 윤석열처럼 이렇게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자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 사람은 되지 않는 논리를 갖고 메비우스의 띠처럼 빙빙빙 돌리면서 자기의 의사만 관철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은 머리만 어지럽고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나 업무보고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걸 느낍니까? 문제의 핵심에 접근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 사람들이 이게 불편하고 이게 어려움이 있구나. 그 문제 핵심에 접근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한동훈은 단계 문제에서 자기 가족이 있었다. 아, 정말 죄송하다. 이거는 정말 부끄럽게 느낀다. 라고 진솔하게 사과하면 끝날 일을 끊임없이 무슨 회개한 논리를 이렇게 제기합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빙빙빙 돌지만 이게 사과야? 진정한 사과야? 이거 내가 이 사람이 반성하는 거야? 라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국회 답변을 보면 여러분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편의점 밈도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국민에게 끊임없이 변명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윤석열처럼. 정말 사과를 잘했던 사람들이 많았죠. 뭐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 특히 뭐 보수 지금 그 지도자니까 한동훈이가 보수 쪽에 있으니까 보수 지도자 중에 김영삼 대통령 같은 사람은 정말 잔꾀가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잔꾀가 없어가지고 너무 사람을 믿는 바람에 경제인들, 그 경제 관료들의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IMF가 올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대도무문, 큰 길에는 문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치 공학을 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못했다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은 시원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사과를 잘했어요. 이런 사람은 저는 보수 그 대통령 중에 김영삼에 대해서는 가치를 굉장히 인정하고 있어요. 뭐 원래 이 사람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뭐 민자당 합당하면서 뭐 정말 그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이렇게 민자당 합당했다 하는 그런 변명을 했지만,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은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시원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인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과할 줄을 몰라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집권하니까 그게 더 심해졌지? 그게 덜해집니까?
한동훈이 집권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게 더 심해지지 덜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는 직업병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왕자를 그냥 흘려서 역사가 3년 이상이 아니에요. 30년 이상 태행한 겁니다. 솔직히 지금 경제가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윤석열이 말아먹은 이 경제를 다시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왕자라고 그냥 소홀히 여겼던 그런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되겠죠. 이 한동훈의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 변명, 이 메비우스의 띠 같은 그런 논리를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정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그리고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공복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은 5년간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과연 한동훈이 이 5년간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부여된 위치에 적합한 인물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정치 자체가 버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국회의원도 안 돼요. 이 사람은 뭐 의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자체가 버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치 은퇴가 아니라 정치 초퇴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좀 추접스러운 내용이지만 당 게시판 이런 좀 대통령 그 경선까지 갔던 사람이 이런 문제에 관련 뭐 자기는 안 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에 직접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1년간 침묵하면서 관련이 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접스러운 문제에 1년간 관련이 돼 있다는 거 사실이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추접스러운 문제지만 과연 이것이 정치 지도자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의견에 대해서 뭐 공감을 하든 또 반대를 하든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많은 토론을 좀 하고 싶으면 제가 꼭 댓글 남기면 댓글을 달아드리니까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남겨주시고 아직은 좀 시작 단계라서 구독자가 많지도 않습니다. 많은 구독을 좀 해주시고 제 의견과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다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